권도윤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심의 빌딩 숲만큼이나 날카로웠고 그의 존재는 태양그룹의 총수라는 직함처럼 압도적이었다. 그는 무역협회 주최의 자선 파티에 참석했다. 이런 종류의 행사들은 그에게 늘 지루하고 형식적인 의무에 불과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억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위선적인 얼굴들 속에서 홀로 고독을 즐겼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비즈니스뿐이었다. 사람의 감정이나 관계 같은 것은 철저히 배제된 냉혹한 논리와 숫자의 세계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폭풍우가 몰아쳤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섬광을 터뜨렸다. 파티장의 거대한 유리창 밖으로 쏟아지는 비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는 듯했다. 행사장은 순간 정전이 되었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도윤은 이런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반가웠다. 사람들의 허울 좋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꽤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한적한 휴게 공간으로 몸을 피했다. 그곳은 어두웠지만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이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창밖의 풍경이 잠시 환하게 드러났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은 한 여성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등 뒤로는 어린아이 2명이 숨어 있었다. 그 아이들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작은 손은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왠지 모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그 순간 모든 비즈니스와 계산을 잊었다. 그는 오직 그 세 사람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번개가 다시 한번 창밖을 비추자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지만 이내 그들의 시선은 그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특히 그들의 눈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그를 보며 엄마의 등 뒤로 더 깊숙이 숨었고 그 모습은 도윤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물들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과는 달랐다. 조심스러웠고 왠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등 뒤에 숨어있는 아이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의 작은 손은 마치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정전으로 인해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지금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다. 한서연. 그녀는 5년 전 그가 하룻밤을 보냈던 그 여자였다. 그녀는 그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던 유일한 여자였다. 그는 그녀의 이름도 몰랐고 그녀의 직업도 몰랐다. 그저 그녀와 함께 보냈던 그 하룻밤의 기억만이 그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것도 그의 등 뒤에 2아이를 숨긴 채 그는 그녀의 얼굴과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은 그녀의 얼굴을 닮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도 닮아 있었다. 특히 아이들의 눈은 그의 눈과 똑같았다. 도윤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5년 전 그가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보냈던 그 하룻밤이 이렇게 거대한 현실로 그의 앞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가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쌓아 올린 모든 논리와 계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를 향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봤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이름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그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그의 형제인 정현우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현우는 냉철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듯했다. 도윤은 아린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잠시 물러섰고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와 아이들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권도윤은 정현우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냉철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다시 썼다. 잠시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정현우는 도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은 듯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가 서 있던 곳을 훑어보았다. 하지만 이미 한서연과 아이들은 사라진 후였다. 폭풍우가 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형님, 중요한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우는 도윤의 뒤를 따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도윤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도윤의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는 도윤의 총수 자리를 탐내고 있었고 도윤의 사생활에 대한 단서라도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 그를 공영에 빠뜨릴 계획이었다. 도윤은 현우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서연과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서 숨으려 해차샜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5년 전 S호텔에서 나와 함께 밤을 보냈던 여자를 찾아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그녀가 키우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민주는 그의 목소리에서 비상사태를 직감하고 즉시 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후 김민주는 도윤에게 한서연의 모든 것을 보고했다. 한서연은 재능 있는 건축가였지만 5년 전 갑작스럽게 건축계를 떠났다. 그녀는 현재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었다. 남매의 이름은 민준과 민서. 그들은 5년 전 도윤이 그녀와 밤을 보냈던 날 태어났다. 대표님, 아이들의 생일이 5년 전 대표님과 한서연 씨가 함께했던 그날입니다. 김민준의 말에 도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분노했다. 한서연이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에게서 숨겼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자신이 그동안 아이들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그는 즉시 한서연을 찾아갔다. 한서연은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그에게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한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도윤을 맞이했다. 도윤은 그녀의 냉랭한 태도에 화가 났다. 당신이 키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서 그들을 숨긴 겁니까? 도윤은 한서연에게 따져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연은 그의 분노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제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당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녀는 끝까지 부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었다. 거짓말하지 마. 아이들의 눈은 나와 똑같아. 그들은 내 아이들이다. 왜 내게서 그들을 숨긴 거지? 왜 내게 그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지? 도윤은 한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소리쳤다. 한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다. 그날 밤은 우리 둘 다 실수였어요. 당신은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나 또한 당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고 당신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나는 당신에게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없었어요. 나는 내 아이들을 스스로 키우고 싶었어요. 한서연의 말은 도윤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하룻밤의 실수로만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그 상처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신경함에 자책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들의 아빠입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도윤은 한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한서연은 그의 진심에 흔들렸지만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다. 늦었어요. 이미 5년이나 지났어요. 아이들은 당신 없이도 잘 자랐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이들의 삶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한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도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좌절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기다릴 겁니다. 나는 당신들의 삶에 책임지고 싶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남겨두고 돌아섰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처를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그의 형제인 현우의 그림자가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권도윤은 한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되찾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신경함으로 인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그녀의 주변을 파악했다. 그녀가 일하는 디자인 회사, 그녀가 아이들을 키우는 아파트,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등 그는 그녀와 아이들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삶에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회사의 가장 큰 고객이 되었고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디자인한 유치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다. 그는 그녀의 삶을 관찰하며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려 했다. 한서연은 자신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변화에 의아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갑자기 거대 기업의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에 놀랐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도윤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집중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도윤의 존재를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와 미련이 남아 있었다. 한편 정현우는 도윤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도윤의 뒤를 쫓았고 그가 한서연과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서연과 아이들이 도윤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윤의 약점을 이용해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도윤이 맡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정보를 빼돌리고 그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다른 회사에 넘겼다. 그는 도윤이 이 프로젝트를 망치면 그의 총수 자리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형님, 요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총수 자리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이 맡을 자리가 아닙니다. 현우는 도윤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다. 도윤은 현우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현우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현우 씨, 나의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일에나 신경 쓰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나의 일을 방해하면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는지 알게 될 겁니다.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현우에게 경고했다. 현우는 도윤의 경고에 움찔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도윤을 무너뜨리고 그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다. 도윤은 현우의 도발을 무시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한서연은 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도윤이 이 프로젝트를 그녀에게 제안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모든 열정을 쏟았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도윤은 한서연과 자주 마주쳤다. 그는 그녀와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아이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을 느끼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가 민서는 그에게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은 그에게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사랑을 찾았다. 아저씨,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어느 날, 민준이 도윤에게 물었다. 도윤은 민준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민준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저씨가 너희 아빠가 되어줄게. 민준은 도윤의 말에 기뻐했다. 그는 도윤의 품에 안겼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도윤이 진심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아이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때 현우의 음모가 드러났다. 도윤이 맡고 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이 다른 회사로 유출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윤은 프로젝트의 중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는 현우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현우 씨, 당신이 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의 프로젝트를 망쳤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도윤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다. 현우는 도윤의 경고에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형님, 무슨 소리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형님의 걱정을 했을 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현우는 도윤을 비아냥거렸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계획을 망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도윤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는 도윤을 무너뜨리고 그의 총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다. 도윤은 현우의 도발에 분노했다. 그는 현우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현우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했다. 그는 현우와 마지막 대결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우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로 했다. 권도윤이 맡고 있던 태양그룹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되자 회사 내부는 혼란에 빠졌다. 이사들은 도윤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정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도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도윤이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사생활을 관리하지 못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총수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수 자리는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필요로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총수의 자격에 맞지 않습니다. 현우는 도윤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이사들을 설득하여 도윤을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그는 도윤의 명성을 더럽히고 그의 자리를 빼앗고 싶었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복수를 피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 도윤은 현우의 음모를 알고 있었지만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가 없었다. 그는 현우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활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때 한서연이 나섰다. 그녀는 도윤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모든 것이 현우의 음모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이용해 도윤의 프로젝트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의 프로젝트에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녀는 도윤의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유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해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녀는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이용해 현우의 음모를 파헤쳤다. 이 프로젝트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코드를 조작하고 시스템에 오류를 심었습니다. 나는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서연은 도윤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현우의 음모를 밝혀내고 도윤을 구원하고 싶었다. 도윤은 서연의 말에 놀랐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복수를 돕기 위해 나섰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서연 씨, 왜 나를 돕는 겁니까?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데. 도윤은 서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다. 당신은 나의 아이들의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복수를 돕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으니까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나는 당신의 복수를 끝내고 나의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그들은 함께 현우의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기술적인 지식을 이용해 현우가 조작한 코드를 복구했고 도윤은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현우가 다른 회사에 넘긴 정보를 추적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현우의 음모를 파헤쳤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했다. 그들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있었고 서로를 보완하며 일했다. 마침내 그들은 현우의 모든 음모를 밝혀냈다. 그들은 현우가 도윤의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다른 회사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현우가 도윤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들은 현우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현우는 도윤과 서연이 자신의 음모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윤을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자리를 차지할 준비를 마쳤다. 그는 도윤의 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도윤과 서연의 사랑이 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함께 힘을 합쳐 현우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현우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마쳤다. 한서연의 도움으로 권도윤은 정현우의 모든 음모를 밝혀냈다. 서연은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통찰력을 이용해 프로젝트에 숨겨진 문제점을 찾아냈고 현우가 고의적으로 코드를 조작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도윤은 그녀의 도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그녀에게로 향했고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도윤은 회사 이사회 앞에서 현우의 모든 음모를 폭로했다. 그는 현우가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다른 회사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현우가 자신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신의 명성을 훼손하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사들은 현우의 만행에 경악했다. 그들은 현우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그를 총수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결정했다. 형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당신의 동생이야. 현우는 도윤에게 소리쳤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윤의 복수가 이렇게 치밀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다. 현우 씨, 당신은 더 이상 나의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당신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도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현우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현우의 몰락을 보고 슬픔을 느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그는 현우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현우는 도윤의 말에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복수하기로 했다. 현우는 자신의 남은 권력을 이용해 서연을 기업 스파이로 몰아갔다. 그는 서연이 태양그룹의 프로젝트를 망치기 위해 다른 회사와 공모했다는 거짓 증거를 조작했다. 그는 서연이 도윤을 이용해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연을 희생양으로 삼아 도윤에게 복수하려 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위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기업 스파이로 몰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도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의 복수에 휘말려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도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도윤 씨,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나를 이용했어. 나는 당신의 복수의 도구였을 뿐이야. 서연은 도윤에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잃었다. 도윤은 서연의 오해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게 만들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다. 서연 씨, 오해하지 마. 나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 도윤은 서연에게 진심을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에 질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연을 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도윤은 그녀가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는 현우의 마지막 발악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한서연이 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자 권도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눈에 비친 배신감과 절망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지만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더 이상 정현우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이제 한서연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다. 도윤은 태양그룹의 모든 법률팀을 동원해 서연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현우가 조작한 모든 증거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는 자신의 흔적을 너무나도 치밀하게 지워놓았다. 현우는 서연의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기록을 조작하여 그녀가 경쟁사에게 기밀 정보를 넘겼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냈다. 모든 증거들이 서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대표님, 모든 증거들이 한서연 씨에게 불리합니다. 정현우 이사가 너무나도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서연 씨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윤의 수석 변호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변호사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현우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한서연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자책했다. 아닙니다. 서연 씨는 죄가 없은 도구발, 차우센chen 죄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의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그녀를 구할 겁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서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현우가 숨겨놓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신복인 김민준 비서와 함께 비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현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현우가 서연을 기업 스파이로 몰아넣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조작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한편 서연은 감옥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도윤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서 멀어져 있었다.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어느 날 밤, 민준과 민서가 그녀의 꿈에 나타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울며 매달렸다. 서연은 꿈에서 깨어났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그녀는 도윤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가 자신을 구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서연은 도윤에게 면회를 신청했다. 도윤은 서연의 면회 신청에 놀랐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구할 겁니다. 서연은 도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 씨, 당신을 믿을게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구하지 못하면 나는 당신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어요.
서연의 말은 도윤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믿음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고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다. 그는 현우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그는 현우의 마지막 발악을 끝내고 자신의 복수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서연과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도윤은 서연과의 면회를 마치고 김민준 비서에게 연락했다. 현우의 모든 것을 파헤쳐 그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 우리는 현우의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나는 서연 씨를 구원할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현우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지만 그는 현우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현우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복수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현우와의 마지막 대결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권도윤은 한서연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정현우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다. 그는 정현우가 서연을 기업 스파이로 몰아넣기 위해 조작한 모든 증거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민준 비서와 함께 현우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흔적을 추적했다. 그들의 수사는 현우가 회사 내부의 전산망을 이용해 서연의 컴퓨터와 이메일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들은 현우가 사용한 서버를 찾을 수 없었다. 현우는 모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외부 서버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표님, 정현우 이사가 사용한 서버는 태양그룹의 서버가 아닙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외부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서버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서연 씨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김민준 비서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김민준의 말에 좌절했다. 그는 현우의 치밀함에 경악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했든지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하지만 그때 아린의 과거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재능 있는 건축가였지만 5년 전 갑작스럽게 건축계를 떠났다. 그녀는 왜 건축계를 떠났을까? 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숨기고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까? 도윤은 이 모든 의문이 현우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린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도윤은 아린의 옛 동료들을 찾아갔다. 그는 그녀의 옛 동료들에게 그녀가 왜 건축계를 떠났는지 물었다. 그들은 도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아린은 5년 전 한 프로젝트의 기술 유출 사건에 휘말려 건축계를 떠나야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건축계를 떠나야 했다. 그녀는 그 사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성과 꿈,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린의 옛 동료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도윤은 아린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아린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윤은 아린의 과거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 사건의 모든 증거들을 재검토했다. 그는 그 사건이 현우의 음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현우가 아린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는 현우가 아린을 이용해 윤태석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의 부모님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는 현우의 모든 죄를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정현우 씨, 당신의 모든 죄는 이제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모님을 파멸시키고 윤태석 회장님의 재산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린 씨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녀의 삶을 망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도윤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했다. 현우는 도윤의 경고에 경악했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도윤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윤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하하하, 권도윤,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나는 너를 파멸시키고 너의 딸들을 빼앗을 것이다. 현우는 미친 듯이 웃으며 소리쳤다. 그는 도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도윤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그의 아이들을 빼앗기로 했다. 그는 아린과 아이들을 납치하고 도윤에게 최후의 결전을 제안했다. 도윤은 현우의 협박에 분노했다. 그는 현우의 광기에 경악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를 가하려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는 현우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와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우를 무너뜨리고 그의 아이들을 구원하고 싶었다. 그는 현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 자신의 복수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현우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정현우의 납치 협박에 권도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현우의 광기와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아린과 아이들이 현우의 소나귀에 있다는 사실에 그의 이성은 마비될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현우의 계획을 분석했다. 현우는 분명히 그를 유인하여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것이다. 도윤은 현우의 의도를 역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현우에게 전화하여 그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우가 원하는 모든 것, 즉 태양그룹의 총수 자리는 물론이고 회사 지분까지 모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현우는 도윤의 굴복에 기뻐하며 비웃었다. 그는 자신이 마침내 권도윤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도윤에게 거래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곳은 한적한 항구에 있는 폐공장이었다. 하하하, 권도윤, 네가 드디어 내 발밑에 무릎을 꿇는구나.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너의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현우는 전화 너머로 승리에 도취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현우의 조롱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도윤은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아린과 아이들에게 송긋 하나라도 되면 당신은 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도윤의 경고는 현우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는 도윤의 협박을 무시하고 도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는 폐공장 곳곳에 부하들을 배치하고 도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도윤은 홀로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뒤에는 그의 모든 정보망과 경찰이 있었다. 그는 현우의 모든 것을 파착해 두었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현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현우의 함정을 역이용해 그를 잡을 계획이었다. 폐공장에 들어선 도윤은 현우를 발견했다. 현우는 아린과 아이들을 인질로 잡고 있었다. 아린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강인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숨어 있었고 그들의 작은 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도윤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현우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현우에게 다가갔다. 현우 씨,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아린과 아이들을 풀어주십시오. 도윤은 현우에게 태연하게 말했다. 현우는 도윤의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도윤이 자신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에게 대항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하하, 권도윤, 네가 내게 이럴 수 있어. 나는 네가 내게 모든 것을 넘기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오만하구나. 현우는 미친 듯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아린의 목에 칼을 들이밀었다. 도윤은 아린의 모습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현우를 제압하고 아린과 아이들을 구출하려 했다. 하지만 현우의 부하들이 그를 막아섰다. 도윤은 그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과 싸웠다. 그때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현우의 모든 부하들을 제압하고 현우를 체포했다. 현우는 경찰의 등장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윤의 치밀함과 냉철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다. 권도윤, 네가 이겼다.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현우는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도윤은 현우의 저주를 무시했다. 그는 현우에게서 아린과 아이들을 구출했다. 아린은 도윤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고 싶었다. 도윤은 아린과 아이들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무서웠지만 그들의 아빠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도윤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아린은 도윤의 품에 안겨 그에게 속삭였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나를 구원해줘서. 도윤은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을 나섰다. 그들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현우의 음모를 파헤치고 그의 복수를 끝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정현우의 몰락과 함께 권도윤과 한서연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가 걷혔다. 서연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아이들은 다시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상처 입은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었다. 도윤은 서연에게 자신이 5년 전 그녀를 떠났던 이유와 그동안 그녀를 찾아 헤맨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무신경함과 오만함으로 인해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서연 씨, 나는 그날 밤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고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나는 당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고 당신은 그 상처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오해를 풀었고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도윤 씨, 나도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우리 둘 다 그날 밤의 피해자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서준혁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태양 회장을 보살피는 데 집중했다. 그는 아버지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했고 밤낮 없이 아버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아버지에게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 회장의 배신과 그의 복수, 그리고 아린의 용기와 사랑에 대해 서태양 회장은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의 복수를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한편 아린은 자신의 가족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파멸하는 것을 보며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인 이 회장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아리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준혁의 보호 아래에 있는 나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 이씨 가문의 자녀 재산을 정리하고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서준혁은 아린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보며 기뻤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복수의 도구가 아닌 자신의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서준혁과 아리는 함께 앉아 와인을 마셨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동안 서로에게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준혁 씨,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는 사실에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는 것을 고마워요. 나를 사랑해줘서. 아리는 서준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깊은 사랑과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용서했다. 서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아린 씨,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은 나를 용서하고 나를 믿어줬어요. 당신은 나를 구원해줬어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로 완성된 진정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 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씨 가문의 몰락과 이 회장의 죽음으로 모든 비극이 끝난 후 서준혁과 아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피어난 비밀스러운 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과 신뢰라는 햇빛 아래에서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서준혁은 태양그룹의 CEO로서 공식적인 자리로 복귀했다. 그는 아버지인 서태양 회장을 대신하여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리더십 아래 태양그룹은 더욱 강력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의 경영 철학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가치를 중요시했다. 그의 리더십은 재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고 많은 기업들의 귀감이 되었다. 아리는 이씨 가문의 자녀 재산을 정리하고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명성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이용해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부루 이웃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사회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다. 그들은 그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졌고 그들의 관계는 깊은 신뢰와 이해로 완성되었다. 서준혁은 아린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이번에는 거짓된 결혼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담은 청혼이었다. 아린은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성장을 축하하는 축제였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결혼 후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행복을 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그 위기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명성이 아닌 사랑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